안녕하세요. Less is Fine입니다. 오늘은 저의 케미컬 프리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케미컬 포비아라고 해서 케미컬을 최대한 적게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은 사실 많이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얼만큼까지 없앨 수 있을지 무엇으로 대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활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생활의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에서 케미컬 프리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건 제로 웨이스트와 연관이 당연히 있기도 하지만 그와는 또 별개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오래전부터 제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온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다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일단 제가 사용하지 않는 케미컬 제품들을 한번 꼽아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비디오를 찍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케미컬 제품을 사용을 중단했는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걸 찍으려고 정리를 해보니까 그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나중에 제품 사용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인터레스팅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일단 모든 종류의 방향제와 향수, 페브리즈 같은 에어 리프레셔너 같은 것들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사용 중지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그 스프레이 형태 제품, 헤어스프레이나 면도 거품 같은 에어로졸 형태 이런 것도 안 쓰고요. 거의 모든 종류의 기초 화장품도 안 쓰고 각종 바디 용품 사용도 거의 없고 전에 스킨케어 편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니베아 크림이랑 바셀린 정도가 기초 제품 사용으로는 유일한 상업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목적 세제, 샴푸, 린스, 바디 샴푸, 폼 클렌저, 헤어 에센스, 가습기 사용 안 하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안 쓰고 물티슈, 주방 세제, 섬유 유연제, 지금 최근에는 매니큐어 사용도 중단했고 데오드란트도 사용하지 않고 파마나 염색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코팅 후라이팬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많죠? 제가 현재 교체하지 못한 케미컬 제품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콘택트 렌즈 보존액이고요. 그리고 치약, 그리고 현재 색조 화장품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콘택트 렌즈는 시력 문제로 제가 시력 교정 문제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어쩔 수 없이 껴야 하니까 보존액 사용도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치약은 천연 제품으로 여러 번 바꿔서 시도를 해봤는데 바꿀 때마다 제가 이가 너무너무 시려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일반 치약을 쓰게 됐어요. 사실 치약에 대한 좋은 팁 알고 계시는 분들 꼭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케미컬 프리로 사는 사람은 어떤 대체품을 쓰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미컬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정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제,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이런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세정제는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정제를 다 이렇게 꺼내 봤거든요. 제가 집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산품은 세탁세제,
표백제 그리고 식기세척기 세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전부 넬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넬리 제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넬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천연 베이킹소다 베이스다 보니까 케미컬 사용량이 적은 제품일 것 같아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포장재도 알루미늄 캔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 나와서도 이거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탁 세제와 표백제는 이제 조만간 다 쓰고 나면 세탁 세제는 솝넛이나 비누 가루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 표백제는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어서 조만간 이 두 가지도 집안에서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제가 세정제나 일반 세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누와 식초예요.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럼 비누도 화학 제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비누를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천연 비누를 사시면 좀 더 좋은 게, 천연 비누의 그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이게 왜 좀 더 안전한 선택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천연 비누는 보통 식물성 혹은 동물성 기름, 예를 들면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굿밀크, 염소젓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기름에 잿물이라는 그 케미컬, 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걸 좀 넣어서 사포니케이션 반응을 일으켜서 만드는 것이 다예요.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사봉드 마르세유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72%가 이 원료의 72%가 그냥 식물성 오일인 거예요. 이건 지금 코코넛 오일 비누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물도 들어간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결국은 식물성, 동물성 오일이 다인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액체 세정제는 정말 많은 종류의 페트롤리움 베이스의 케미컬 믹스인 거예요. 석유 화학 제품이죠.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 비누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체 비누와 액체 비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비누로 샴푸, 핸드소프, 바디 샴푸, 주방 세제, 청소용 다목적 세제, 뭐 면도 거품 이런 걸 다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누 하나로 이 많은 제품들을 대체를 하다 보면 얻어지는 이익이 당연히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동시에 비용도 엄청나게 감소하죠. 그리고 케미컬 접촉량도 훨씬 적고 집안이 굉장히 미니멀해진다는 장점도 있어요. 식초 역시 일상생활에 케미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천연 제품이에요. 식초를 음식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식초를 지난번에 헤어케어 그 편에서 보여드렸듯이 린스나 트리트먼트 대용으로도 자주 사용하고요. 또 다목적 세제 대신 주방 청소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식초는 그 자체로 굉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살균제가 들어간 다목적 세제 같은 거 사용 안 하셔도 되고, 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식초 자체만으로도 기름때를 굉장히 잘 제거할 수 있지만, 식초에 이렇게 오렌지 껍질이라든지 귤 껍질 같은 시트루스 과일류의 껍질을 넣어서 우려가지고 이렇게 오렌지 식초를 만들어서 이 식초로 청소를 하면 훨씬 더 기름때를 쉽게 제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트루스 과일 껍질 안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식초와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제를 집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주방에서 다목적 세제를 쓸 때에는 그 세제 잔여물이 남거나 혹은 스프레이로 뿌리면서 음식이나 이런 데 들어갈까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좀 걱정도 됐었고. 그런데 식초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케미컬 접촉량도 줄어들고 당연히 환경에도 훨씬 좋겠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집에서 방향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냄새를 잡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몬드 오일에다가 에센스 오일을 몇 방울 타서 이렇게 심지를 꼽아서 천연 디퓨저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 거의 사용은 안 하거든요. 아몬드 오일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에센스 오일의 향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천연 디퓨저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비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무향 비누를 선택하거든요. 제가 집안에서 무향을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향에 굉장히 민감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품에 첨가된 향은 케미컬 프레그런스이기 때문이에요. 그 제품에 딱 정확하게 천연 에센스 오일을 사용했다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정말 좋은 향이라고 여기는 모든 향들은 화학 성분을 첨가한 거예요. 결국 향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 종류의 케미컬이 제품에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향이 나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꾸 다시 이야기가 비누로 돌아가는데 액체로 된 모든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페트롤리움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케미컬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무향인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액체로 된 제품일 때. 그에 반해서 천연 비누는 무향인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비누 회사에서 무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 비누를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역시 스킨케어 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현재 색조 화장품은 일단 사용을 하고 있지만 스킨케어 제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은 니베아 크림이랑 바셀린 정도가 다 있고요. 바디 제품 역시 사용이 제로이고 대신 집에서 이렇게 로션바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 로션바에 대한 내용도 이전에 스킨케어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바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피 가루랑 코코넛 오일을 섞어서 만들어서 쓰곤 해요. 바디 스크럽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 수질 오염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바디 스크럽의 미세 플라스틱은 녹지도 않고 분해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물 안에 둥둥 떠다니다가 수돗물에 섞여서 다시 사람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바디케어는 또 따로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결론은 화장품도 색조를 제외하면 거의 케미컬 프리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피부를 위해서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스킨케어 제품이 다 더해보면 색조보다 훨씬 더 많은 케미컬 믹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색조도 사실 덜 쓰면 좋겠지만 케미컬 프리에 먼저 가까워지고 싶다면 사실은 기초 제품부터 줄여보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케미컬 프리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향이나 그 케미컬 성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진한 향수나 케미컬 향이 강하게 나면 저는 이제 막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이 줄줄 나기도 하고 얼굴이 막 가려워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저는 꽃가루나 음식이나 뭐 풀 이런 자연에 대한 알러지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아토피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성인인데도, 그리고 다양한 케미컬 제품에 대한 그 위험성과 질병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생리대도 그렇고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케미컬을 집안 곳곳에서 사용하고 내 몸을, 내 가족의 건강을 위협을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린 천연 헤어케어법, 스킨케어법, 면생리대 사용, 코팅 후라이팬 안 쓰는 거, 이런 거 꼭 보시고 케미컬 프리에 조금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만 접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제로 웨이스트 천연 자연주의 살림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